저는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의 소비자니까 저거 차 팔려고 사기친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돼요. 장기 렌트를 무조건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비교를 해보셔라 라는 의미예요. 이 영상 장기 렌트카 견적 비교에 앞서서 장기 렌트의 장단점과 주의사항, 견적 알아보기 전 꼭 체크해야 할 체크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추후에 장기 렌트와 리스, 일시불 할부 비교 영상까지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렌트든 리스든 상품을 자세히 파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어려운 거 다 빼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이야기를 할게요. 장기 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동차라는 걸 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볼지 이용만 하는 소비재로 볼지에 대한 생각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후자에 가까워요. 소비재로 보는 거죠. 차량을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매하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근데 차라는 게 소유한다고 부동산처럼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차종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가만 발생해요. 요즘에는 이 감가를 왜 때려맞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차 받고 엔진 시동 버튼 누르는 순간 1,000만 원 날아간다 혹은 몇백만 원 날아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고 부담 없이 나중에 반납이나 인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리스로 차량을 한 대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리스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장기 렌트 시장이 이렇게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해 온 것 같아요. 할부와 일시불이 더 좋지 않나요? 이런 댓글 300개는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자동차라는 재화를 재산으로 볼 거냐 소비재로 볼 거냐 이 관점의 차이인 거지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장기 렌트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만족을 하시는데 온라인에서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각자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기 렌트가 유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 이번 기회에 장기 렌트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장기 렌트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차량의 명의가 캐피탈사나 렌터카사로 등록이 되게 되고요. 차량의 명의가 이용자 본인 명의로 잡혀서는 안 되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요. 차가 있으면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 3,683만 원 차량가액에 넘으면 안 돼요.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명의가 나한테 잡히면 안 되는 경우에는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 번호판의 경우에는 하허 호자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요새는 너무 많아져서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야 저거 차 빌렸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별 신경 안 쓰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고 장기 렌터카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말씀드리면 장점 첫 번째는 캐피탈사가 보유한 즉시 출고 차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희망하는 차량의 등급이나 옵션 외부 내부 색상 선택이 가능해요. 원하시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 사고가 발생해도 월 납입금 인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차량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할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차량 손해 면책금 비용만 발생이 됩니다. 내가 과실이 높게 사고가 나도 이 면책금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국산차의 경우에는 렌트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수입차의 경우에는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면책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이시거나 혹은 사고 이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장기 렌트를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할증 붙었던 게 없어지거든요. 이럴 경우에 3년 장기 렌트로 차량 이용하시고 다시 자차 이용하셔서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면 할증이 리셋된 상태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초기 비용, 자동차 세금, 보험료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초기 비용, 우리가 차량을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매하면 취등록세를 차량 가격의 7% 내죠. 근데 요즘은 차량이 워낙에 비싸지다 보니까 5천만 원짜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7%라고 하면 약 3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적지 않아요. 매년 나가는 자동차 세금 안 내도 돼요. 월 납입금에 녹아 있다고 하더라도 렌트사에서 내는 자동차 세금이 개인이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말씀드렸다시피 렌트카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을 따로 가입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일반 개인이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세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월 납입금에 녹아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자,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사용자는 차량을 이용만 하면 돼요. 정말 이용만. 근데 신용점수가 좀 낮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믿고 빌려줄 뭔가가 필요하니까.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월 납입금 세금 계산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혜택은 장기 렌트뿐만 아니라 리스, 할부, 일시불 다 동일해요. 1년에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시면 1,500만 원 이상의 비용도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세 구간 애매하게 걸쳐 있는 사업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담당 세무사가 차 렌트하라고 하기도 해요. 장기 렌트를 함으로써 과세 구간이 바뀌어서 세금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절세를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장점 6번째는 신용평점과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기 렌트와 엄연히 다른 리스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대출로 잡혀요. 누가 저한테 야 너 빚 있어? 라고 물어보면 있어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장기 렌트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대여 상품이에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고 내가 차량을 구매하고 추후에 사업자 사업운영 자금이나 개인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의 대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내 대출 한도에 영향이 없으니까 장기 렌트로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를 장기 렌트할 경우에는 월 렌트료와 차량 유지 비용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해당 사항 없고요. 사업자 관련된 내용인데 부가세 환급 이거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을 장기 렌트로 월 렌탈료 60만 원에 이용하고 있어요.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면 총 금액의 약 10% 정도를 받겠죠. 그럼 1년에 약 72만 원 환급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달에 54만 원 정도의 이 9인승 카니발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 15인승 승합차 미만 차량만 장기 렌트가 가능합니다. 15인승 이상은 장기 렌트가 안 돼요. 그리고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시거나 대형 버스가 필요한 경우라면 리스로만 가능하고요. 단점 두 번째, 다들 아시다시피 중도 해약할 때 위약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 약정을 해놓고 2년 있다가 나는 좀 해약하고 싶다라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남은 렌트비 합산의 30% 정도 위약금으로 내요.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이 남았다? 540만 원이 위약금입니다. 해지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약금 알아보고 다시금 타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험 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6년 동안 보험을 계속 갱신해서 경력을 유지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타는 차 2대 다 팔고 장기 렌트를 5년 이용한다고 하면 중간에 보험 이력이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조금은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장기 렌트를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계속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들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저도 매년 보험 갱신을 하고 그걸 영상으로 올려드리지만 어디가 저렴한지 다 비교해 봐야 되고 저렴한 보험사가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또 가입을 하고 약정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여기까지 장기 렌트카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으로 견적 알아보시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견적 알아보시기 전에 꼭 미리 정해두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계약 기간입니다. 장기 렌트카는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렌트 기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내가 36개월을 할 건지 48개월을 할 건지 60개월을 할 건지 이렇게 꼭 정해두고서 견적을 받으셔야 되고요. 물론 다 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아시다시피 계약 기간이 길수록 월 납입금은 저렴해집니다. 자, 두 번째 주행거리. 장기 렌트의 장점이 리스와는 다르게 무제한 키로수 설정이 가능해요. 저 유튜브 하기 전에 영업했었거든요. 같은 팀 선배 중에 1년에 7, 8만 정도 타시는 분도 계셨고 팀 대부분이 장기 렌트 무제한 설정해서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시는 거죠. 설정한 주행거리가 길수록 월 렌트료가 약간은 상승하는데 이 상승분만큼의 감가상각까지 따져보면 장기 렌트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행거리를 1년에 얼마로 설정을 할지 미리 정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초기 비용. 초기 비용이 없는 무보증과 선납금, 보증금 이렇게 있는데 나는 초기 비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무보증으로 가셔도 되고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게 보증금입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선납금은요. 우리가 월세로 따지면 제가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을 1년 계약했다고 쳐요. 근데 선납금이 240만 원이라고 하면 월세가 20만 원으로 확 떨어집니다. 엄청 싸졌죠?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처음에 지불한 선납금 24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선납금이라는 건 내가 낼 월세, 장기 렌트로 따지면 내가 낼 월 납입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겁니다.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선납금을 확 높여버리면 월 납입금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방금 전에 예시로 말씀드렸듯이 월세 40만 원이랑 월세 20만 원이랑 체감이 다릅니다. 월 납입금이 저렴하다는 그 하나에 꽂혀서 혹해서 계약해버리시는 분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선납금을 보증금으로 알고 계시고 나중에 싸우시는 거죠. 나는 보증금을 냈는데 왜 안 돌려주냐라고 했을 때 계약서에 보면 선납금으로 돼 있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보증금은 10%에서 50%까지 가능한데 넣을 수 있으시면 최대한 많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만 이 보증금이 확 올라간다고 해서 월 납입금이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대략적으로라도 보증금을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차량의 처분 선택형하고 인수형, 반납형 이렇게 세 가지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선택형을 이용하시죠. 선택형이라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60개월 장기 렌트를 했을 때 60개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내가 이 차를 인수할 건지 그냥 반납할 건지 그때 가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편하죠. 다만 인수형과 반납형을 미리 선택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건 인수형으로 선택하고 반납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고요. 반납형으로 선택하고 인수할 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수형이나 선택형의 인수를 선택해서 차량을 인수한다고 해서 공짜로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약할 때 잔존가치, 즉 해당 시점의 중고차 예상 가격인 잔존가치를 주면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냈던 보증금과 이 잔존가치가 같다면, 금액이 같다면 이 보증금으로 잔존가치를 내버리면
받으면서 인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돌려받는 돈은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추후에 들어가는 자동차 보험료, 취등록세 등은 당연히 부가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장기 렌트의 경우에는 보험 연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21세 이상, 만 26세 이상이지만 추가 운전자가 만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만 26세 이상이더라도 만 21세 이상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면허 취득 기간, 일반적으로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은 하지만 취급하는 렌트사나 캐피탈사가 적어요. 웬만하면 면허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더 좋은 조건 없나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신용 점수하고 소득 증빙을 통하면 다양한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본인의 신용 점수랑 소득 증빙을 활용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죠. 여기까지 장기 렌트카 장단점과 특징, 견적 알아보기 전에 꼭 사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장기 렌트카에서 가장 중요한 견적 비교하는 방법과 장기 렌트카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